빨리 발견이 됐고 잘 치료가 됐고 조직이 잘 아물었다면 실리콘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구취 현상 등이 있었다면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진성입니다. 원장님, 실리콘으로 코 성형한 후에 부작용이 생기는 사례는 어떤 게 있나요? 실리콘은 오랜 기간 사용된 안전한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실리콘 자체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보다는 코 성형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찌됐든 실리콘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들을 보면은요, 첫 번째는 염증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실리콘 자체에 발생하는 염증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대개 이제 코끝을 성형하면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같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염증을 같이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보형물의 위치 이동인데요. 우리가 이제 보형물을 집어넣을 때는 콧대에서는 코뼈하고 코뼈를 싸고 있는 골막 사이에 집어넣게 되고 밑에 부분에서는 저희가 실로 고정을 할 수 있는데요. 재수술인 경우에는 이 골막이 파괴되면은 보형물이 이동할 수 있고요. 첫 번째 수술에서도 드물게 환자분들이 웃는 액션이 강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보형물에 계속 자극이 주어지면은 약간 치우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침 현상인데요. 우리가 콧대 피부가 얇은 분들의 경우 보형물을 실리콘을 너무 높은 것을 쓰게 되면은 비쳐 보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부작용이 발생했으면 재수술은 어떻게 진행해야 돼요? 예, 케이스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염증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염증이 생기면은 실리콘 및 안에 염증이 생기는 원인이 되는 재료들을 이제 제거를 하고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재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전에 염증이 빨리 발견이 됐고 잘 치료가 됐고 조직이 잘 아물었다면은 실리콘을 다시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염증이 심했고 구취 현상 등이 있었다면 자가 조직을 쓰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한데요. 이때 자가 조직을 쓰는 데 있어서는 콧대의 높이, 모양 이런 디테일이 약간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 보형물이 이동한 경우에는 우리가 콧대 부분에 다시 이제 각을 만들고요. 밑부분에서 실로 여러 포인트를 고정해서 되도록이면은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교정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비침 현상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보형물 높이를 낮춘다든가 아니면 보형물 위에 측두 근막 같은 것을 덮어 씌운다든가 진피를 얇게 덮어 씌워서 개선할 수는 있는데요. 그 비침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재료에 대해서 한번 이제 질문을 해드릴 건데 기증진피나 자가진피 등은 추후에 코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데 이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진피라는 것은 피부 중에서 표피 밑에 있는 두꺼운 조직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진피를 콧대에 이식했을 때 이게 100% 생착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 흡수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높이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진피를 이식할 때는 조금 더 높게 하게 되는데 환자분 개개인마다 흡수율이나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높이를 정확하게 맞춰서 예측하는 것은 조금 까다롭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가누경골을 하면 와핑 현상이 있다고 하는 소문이 있는데 이거는 맞나요? 와핑 현상이란 우리가 자가 늑연골을 떼고 잘랐을 때 이게 이제 휘어지는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자가 늑연골을 쓸 때 기본적인 현상이고요. 따라서 저희가 이제 자가 늑연골을 쓸 때는 채취한 후에 상온의 생리 식음수에 한 30분 이상 보관한 다음에 와핑이 어느 정도 멈춘 상태에서 조작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와핑 현상이 있어도 기둥을 세울 때는 이 와핑 현상이 휘어진 반대면을 서로 겹쳐서 하게 되면은 이걸 센터를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콧대 보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가연골로 충분한 길이, 두께 그리고 디테일을 맞추는 것은 좀 까다로울 수는 있습니다. 알롬, 고어텍스 등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알로덤은 기증받은 진피를 얘기하고요. 대개 자가 진피 대신에 사용하게 됩니다. 알로덤을 이용한 보형물도 상품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리콘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경우에 실리콘 대신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어텍스는 콧대 보형물의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피부가 얇은 경우에 고어텍스를 쓰면은 좀 덜 비쳐 보인다 그래서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고어텍스에 있는 미세한 구멍들에 의해서 시간이 오래 지나도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표됐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추천하시는 재료는 어떤 게 있나요? 예, 우리나라에서 코성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형물은 실리콘입니다. 그 이유는 오랜 기간 사용해왔고 안정성도 입증됐고 모양을 만드는 데 있어서 디테일이나 모양 유지가 가장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도 보형물은 실리콘을 가장 추천합니다.
오늘은 코 성형에서 사용되는 실리콘의 부작용과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재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현재 상태에서 어떤 보형물을 쓰는 것이 효율적이고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각각의 장단점을 면밀히 설명받으신 다음에 결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조댓글 부탁드립니다.